228년 제갈량은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가정의 수비를 마속에게 맡깁니다. 하지만 마속은 부장이었던 왕평의 조언을 무시하고 산 위에 진을 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장압이 수로를 끊고 공격해오자 마속의 군은 크게 패해 산산이 흩어집니다. 북원 왕평이 이끄는 1000명의 군사들만이 북을 울리면서 제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복병을 의심한 장압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마속은 겨우 전멸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왕평은 위나라 소속으로 한중 공방전에 참전했다 초기에 투항한 인물로 왕평의 자질을 알아본 유비에 의해 중용됩니다. 가정이 뚫리고 장압이 공격해오자 제갈량에게 항복했던 천수, 남한, 안정 3군이 곧바로 평정됩니다. 안정된 근거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조운 또한 조진에 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제갈량은 결국 철수를 결심합니다. 이렇게 촉의 첫 번째 북벌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한편 패배의 원흉으로 지목될 게 분명했던 마속은 도주하지만 곧바로 붙잡혀 제갈량에게 끌려옵니다. 제갈량은 한때 자신이 가장 총애했던 마속에게 사형을 내림으로써 나라와 병사들에게 사죄합니다. 마속은 형이 집행되기 전에 옥중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장관이 제갈량에게 마속을 죽인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자 제갈량은 눈물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하가 분열되고 군대의 교전이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만약 법을 무시한다면 무슨 수로 적을 토벌하겠소. 하지만 북벌로 촉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갈량은 위에서 1000여 인가와 함께 강유를 이끌고 돌아왔는데 제갈량은 강유에 대해 마량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그의 제주만 못하며 특히 군의 지휘와 전략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평합니다. 228년 8월 위나라와 촉한이 서로 싸우는 틈을 타 오나라가 육손, 주방, 전종 그리고 주한을 앞세워 위나라와 석정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공격에 앞서 파양태수였던 주방은 조유에게 7번이나 편지를 보내 거짓으로 항복할 뜻을 보입니다. 편지에서 주방은 조유가 공격해오면 오나라를 배신하고 호응해 올 것이라면서 조유를 유인합니다. 또한 주방은 조유의 사자가 오나라에 왔을 때 일부러 머리를 풀고 송건 앞에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조유의 믿음을 사게 됐고 결국 조유는 10만 군을 이끌고 주방과 합류하기로 한 환현을 향해 출진합니다. 조예 또한 조유를 지원해 사마이에게 강릉을 공격하게 하고 가규에게는 유수구 방면으로 공격하게 해 세 방면에서 오나라를 침공합니다. 하지만 환현에서 조유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배신을 약속한 주방이 아닌 오나라의 명장 육손이었습니다. 조유는 병력이 많은 것을 믿고 그대로 육손을 공격했지만 결과는 조유의 대패였습니다. 이 전투로 1만의 위나라 병사가 죽거나 사로잡혔고 전쟁 물자 대부분을 오나라에 빼앗기게 됩니다. 육손은 조유의 퇴로마저도 끊었었기 때문에 만약 가규가 서둘러 조유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더라면 피해는 훨씬 더 컸을 거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조유는 자신을 구출한 가규에게 적반하장으로 왜 이렇게 늦었냐면서 화를 냈고 돌아가서 버리고 온 무기를 주워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둘은 전투가 끝난 지 몇 달 뒤에 병으로 사이좋게 세상을 떠납니다. 228년 겨울 위나라가 오나라와 싸우느라 관중의 병력이 동쪽으로 이동한 틈을 타 제갈량이 다시 한번 북벌을 계획합니다. 제갈량은 진창을 목표로 삼고 공격을 가했지만 제갈량이 진창으로 공격해올 것을 미리 예측한 조진이 학소로 하여금 진창에 성을 쌓아 방어하게 합니다. 진창을 포위한 제갈량이 학소와 같은 고향 사람을 시켜 학소에게 항복할 것을 권하자 학소는 막루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나라의 법이 어떤지 경이 익히 알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아실 것이오. 나는 오직 죽음을 각오할 뿐이니 제갈량에게 돌아가 빨리 공격하라고 전해주시오. 제갈량은 공성병기를 동원해 1000명이 수비하던 진창성을 총공격했지만 학소는 불화살을 쏘면서 공격을 막아냅니다. 제갈량 또한 포기하지 않고 20여일간 흑산을 쌓고 땅굴을 파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진창성은 함락될 여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나라의 구원군이 다가오고 군량도 점점 떨어져가자 제갈량은 결국 군을 돌려 한중으로 철수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북벌도 실패로 끝납니다. 229년 총나라의 또 다른 비보가 날아듭니다. 바로 조운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마속이 많은 병력을 잃었었던 반면 조운은 기국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 손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제갈량이 어찌된 일인지를 묻자 조운의 부관이었던 등지는 조운이 몸소 후방을 지키고 군수물자조차 함부로 버린 일이 거의 없으니 병사들을 잃을 까닭이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제갈량은 여분의 군수품 중에 비단을 챙겨 조운에게 하사품으로 주려고 하자 조운은 승리를 거두지도 못했는데 어찌 하사품을 받을 수 있겠냐면서 하사품을 거절합니다.
229년 초 제갈량이 재차 북벌에 나섭니다. 제갈량이 공격한 곳은 익주의 북서 지역인 무도와 은평이었는데 공격 소식을 들은 옹주자사 곽희가 방어에 나서지만 직접 군을 이끌고 공격해온 제갈량에게 밀려 결국 무도와 은평 지역을 초기에 빼앗기게 됩니다. 세 번의 북벌 끝에 제갈량은 처음으로 영토를 넓히는 데 성공했고 1차 북벌의 실패로 물러났었던 승상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의 조조가 무도와 은평에서 대부분의 인구를 이주시켰었기 때문에 군사력 강화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는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229년 4월 송건은 신하들의 권유에 따라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위나라와 촉한 모두 황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송건이 황제에 즉위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송건이 황제에 오르기 얼마 전에는 황룡과 봉황이 출연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서는 사신 진진을 보내 송건의 황제 즉위를 축하합니다. 오나라와 촉은 위나라를 점령할 경우 영토를 사이좋게 나눠 갖기로 하는데 서주, 예주, 유주, 청주는 오나라가, 병주, 기주, 연주, 양주는 촉한이 차지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송건과 진진은 제단으로 올라가 희생의 피를 마시면서 함께 위나라를 토벌하기로 맹세합니다. 비슷한 시기 오나라에 대진국, 즉 로마의 상인이 도착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로마 상인의 이름은 진론이었고 호기심을 느낀 송건이 진론에게 로마의 문화와 풍속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진론이 사례로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침 이때 송건은 단양 지역을 토벌해서 포획한 키 작은 사람들을 진론에게 보여주자 진론이 로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거의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건은 진론에게 키 작은 사람 남녀 각각 10명을 포상으로 주었고 신하 중 한 명에게 길 안내를 맡겼었는데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해 진론이 빨리 본국으로 돌아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230년 송건은 제갈직과 위온에게 1만의 병사를 줘 이주와 단주의 주민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오나라는 위나라에 필적한 만큼의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지만 인구는 위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위나라의 인구는 약 3천만, 오나라는 1,000만, 총나라는 가장 적은 600만 정도였을 거로 추정됩니다. 인구 부족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에 영향을 끼쳤었기 때문에 송건은 이민족을 포섭하고 위나라에서 주민들을 납치하는 등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위나라와의 압도적인 인구차를 극복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송건은 서북이 이끌고 간 사람들이 수만호의 인구로 늘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이들을 잡아오기 위해 이주, 단주, 주회로 군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서북은 진시황에게서 불로초를 구하라는 명령을 받아 수천 명의 남녀를 데리고 동쪽으로 향했지만 그 후 영영 돌아오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육소는 송건의 계획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거듭 생각해 보았지만 이것은 유리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사병들을 달리게 하여 불모지를 건너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더욱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주회는 매우 험준한 곳이며 그곳의 백성들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전종 또한 원정을 통해 얻을 것이 별로 없고 오히려 전염병으로 많은 병사가 희생될 뿐이라면서 반대합니다. 이주, 단주, 주회가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오늘날의 대만, 일본, 그리고 남쪽의 하이난 섬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송건은 육손과 전종의 만류를 무시하고 이 지역의 군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1년 뒤 원정에 실패한 제갈직과 위온이 돌아왔고 전종의 말대로 이들이 데려간 10,000명에 달하는 병사들도 전염병으로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본 상태였습니다. 제갈직과 위온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오자 실망한 송건은 이들을 처형합니다. 230년 여름 낙양을 찾아가 조예를 만난 조진이 촉이 연이어 출병해서 병경을 침략하니 여러 방면에서 공격해 들어가 촉을 토벌하자고 제안합니다. 조예는 조진의 출병을 허락했고 사마이로 하여금 형주에서 동시에 쳐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제갈량은 성고의 거점을 마련하고 이엄과 2만 병력을 불러들여 방어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계속 내린 장맛비로 군사들의 진격이 멈췄고 낙양에서 한중 침공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조예는 정군에 철수를 명령합니다. 얼마 후 낙양으로 돌아온 조진이 병을 얻어 사망합니다. 그리고 대사마 조진이 죽자 여러 전투를 통해 실력을 입증한 사마이가 군의 실질적 1인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조예는 사마이를 불러 서쪽에서 일이 생기니 그대가 아니면 가히 맡길 만한 자가 없다면서 장안에 주둔케 합니다. 231년 초 위나라군이 철군하기 무섭게 제갈량이 다시 반격에 나섭니다. 제갈량은 위연과 우이에게 군을 줘 양주 방면으로 진격했고 양계에서 곽희가 이끄는 위나라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기상까지 진격한 제갈량은 선비족의 우두머리였던 가비능과도 손을 잡았고 가비능은 북쪽에서 장안을 압박합니다.
장안으로부터 사마이와 장압이 기산을 구원하기 위해 서쪽으로 향하자 제갈량은 왕평에게 기산의 공격을 맡기고 자신은 직접 군을 이끌고 상규로 향합니다. 상규에서 곽희의 병사들과 격돌한 제갈량은 곽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상규 일대에서 자라고 있었던 보리를 모두 수확합니다. 위나라 군대와 총나라 군대 모두 식량 부족으로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제갈량이 상규에서 승리해 보리를 확보함으로써 식량 문제를 덜게 됩니다. 반대로 위나라 군대는 내내 식량 부족을 해결하지 못해 고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31년 5월 위나라군은 공세를 펼쳐 기산에서 대치하고 있었던 장압이 왕평을 공격하고 사마이는 제갈량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왕평과 제갈량은 각각 장압과 사마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고 큰 피해를 본 위나라군은 다시 본진으로 돌아가 지구전에 돌입합니다. 여름이 되자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기산에 주둔하고 있었던 제갈량은 군량 수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이엄에게 군량을 조달할 것을 재촉합니다. 이엄은 제갈량과 함께 유비가 죽을 때 뒷일을 맡긴 탁고 대신을 지냈고 촉에서는 제갈량 다음 가는 인물로 평가받을 만큼 유능했지만 점차 욕심을 부리면서 제갈량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엄이 익주를 둘로 나눠 자신을 새로 신설된 파주의 자사로 삼아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제갈량에게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군량 조달을 요청받은 이엄은 제갈량에게 장맛비 때문에 군량미 수송이 어려우니 철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식량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진 제갈량은 어쩔 수 없이 군을 돌려 철수합니다. 촉한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이는 장압을 보내 그 뒤를 쫓게 합니다. 하지만 장압이 목문에 다다랐을 때 매복하고 있었던 병사의 화살이 장압의 오른쪽 다리에 박혔고 그렇게 백전노장 장압이 세상을 떠납니다. 한편 한중에 돌아온 제갈량에게는 황당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에게 군량이 부족하니 퇴각하라고 조언했던 이엄이 정작 제갈량이 돌아오자 군량미는 충분한데 어찌 돌아왔냐면서 거짓으로 논란 신용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